성탄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지만 가장 허름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했던 예수의 뜻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나의 많은 것들을 치우는 울산의 성당과 교회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온 세상에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과 평화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불어 이웃들과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경비실이 없는 일반 주택에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은 이 택배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무인 택배 보관함이 울산에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위치한 무인 택배 보관함에서 직장인 27살 연미희 씨가 택배를 꺼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주문한 생활용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연미희 씨는 자취 중인데 원룸에는 택배함이 없고 근무 중에는 집에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설치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문자로 바로 오고 또 분실 위험도 없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택배 수령이 어려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이 울산에도 등장했습니다. 중구 행정복지센터 두 곳에 이어 남구청과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마련됐습니다. 지인인데 좀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담 안에서 밖에 안에 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나 없어질까 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써 저는 굉장히 편안하죠. 택배가 보관되면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택배가 48시간 넘게 보관되면 1,000원 미만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 이용객은 적지만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는 편입니다. 택배 수령에 불편한 곳이 있을 시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함과 편리함 모두를 고려한 무인 택배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올해 울산의 출생아 수가 역대 처음으로 9,0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혼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서 관련 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병원에서는 한 달에 500명 가까운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요즘은 200명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처럼 울산 지역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200명이던 출생아는 이듬해 11,300명으로 6.8% 줄어든 뒤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3, 4분기까지만 봐도 지난해보다 13.7% 줄어들었는데 이대로라면 추정 출생아 수는 8,400명으로 역대 최저치가 예상됩니다. 낮은 출산율의 한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저치가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8,000건이던 울산 지역 혼인 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6,300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는 3, 4분기까지 4,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나 줄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며 남구청이 조성한 남구 삼산동 웨딩거리에는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잖아. 예전에는 이리 왔어요. 그 주말 되면은 앉아가 6팀도 상담해봤거든. 하루 종일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근데 지금은 한 팀도 안 해봤어. 한 팀도. 장기 불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 지역 10대 이슈를 연속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경기 불황을 틈타 서민을 울리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기 사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110여 명이 대포 통장으로 10억 원가량을 입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올해 울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이 보이스피싱에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행세를 하며 SNS로 환심을 산 뒤 입금을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도 충격이었습니다. 취업 희망자를 꿰어 범죄 수익금 인출책으로 가담시키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보통 영수증 찍어서 하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적으로 안심을 주고.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나 동해안 등 해양관광지가 개발된다거나 손자, 손녀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땅을 사두라는 기획부동산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들도 우후죽순 생겨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들 잘 되는 걸 배합한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신혼부부 수십 쌍의 허니문을 산산조각낸 먹튀 여행사 대표 등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 힘든 개인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고소 진행 중이고 그냥 저희가 다른 여행사 알아서 갔다 왔어요. 남편이 이제 그냥 잊고 지내자고 하는데 아직도 생각만 하면 열받고. 경기 불황을 틈타 서민을 울리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옥석을 가리는 데 더 신중해져야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109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을 14% 인하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분양 공고 당시 산단 조성 원가를 511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공사에는 438억 원이 들어 73억 원을 절감했다며 인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가격이 제곱미터당 기존 36만 5천 원에서 31만 3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울산시와 울산대,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내년 1월 초 베트남을 방문해 개발 중인 초소형 전기차의 플랫폼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방문단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 호치민 기술대학을 찾아 국제공동연구그룹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을 방문해 오토바이 매연 대책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관심을 나타낸 데 따른 것입니다. 울산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구, 중구, 울주군 순으로 나타났지만 노인 복지시설은 울주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지역 노인 인구는 11만 6천여 명이며 남구가 3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와 울주군이 2만 7천여 명, 동구 1만 5천여 명, 북구 1만 4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은 절반 가까운 397개가 울주군에 있고 남구 147개, 중구는 88개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연령별 축구 국가대표팀이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국내외 중고등부 팀들도 울산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갖습니다. 울산시와 축구협회는 일본과 전국 중고등부 26개 축구팀이 참가하는 친선 토너먼트 경기가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지역의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휴식 시간에 대왕암과 태화강 등 지역의 관광 명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구 비회 공호 주택 재개발 청구의 사업지구에 포함된 복산초등학교를 일시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학부모와 동창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기존 복산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3년 후 재개발 사업이 끝나 학교를 신설할 때까지 기존 학생들을 인근 울산중학교와 양사, 하몰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산초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은 먼 거리 도보 통학을 해야 하는 분산 배치보다는 80년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더부살이 형태의 임시 이동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휘웅 시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에 남울산 보람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울주군 남북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울산 보람병원이 폐쇄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남울주 지역에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360개 입주업체에는 15,821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6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20살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7살 C군과 D군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것처럼 속여 한 남성을 울주군의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672만 원을 빼앗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들에게서 1,5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성추행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식당 직원이 자신들의 10대 외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피하던 중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이 직원을 식당에 숨겨주고 경찰에게 직원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 등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90명이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팸투어가 내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이들은 울산대왕항공원을 포함해 포항과 경주, 3개 도시, 주요 관광지 10곳을 둘러본 뒤 모국어를 활용해 SNS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가 크리스마스 열기로 오랜만에 뜨거웠습니다. DB가 연장 접전 끝에 KCC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